2021년 새해와 함께 찾아온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손흥민 골! 손흥민! 우리 시간 1월 2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105골에 성공했습니다. 1882년 토트넘 구단이 창단한 이래 18번째 기록으로 영국이나 아일랜드 국적이 아닌 선수로는 손흥민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지금 기록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 역사상 유럽 무대 최다골,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그의 가장 뛰어난 골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2020년 푸스카스상 수상, 아시아 선수 중 최고 몸값, 예상 이적료 1억 유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아버지 손흥정과 어머니 기른자 사이에서 이남 중 차남으로 태어난 손흥민. 그는 기저귀를 차고 다닐 때부터 장난감 공을 차고 놀 정도로 축구를 매우 좋아했는데 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손흥민의 집은 매우 가난해 집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산 적도 있고 또래 친구들처럼 학원이나 게임, 여행 같은 것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역시 축구선수 출신으로 1986년 U23 브라질 순회 축구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활약했으나 1988년 부상을 당한 후 28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손흥정은 은퇴 후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 축구 강국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유소년 축구를 접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춘천 유소년 FC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정은 승리에 목숨 거는 축구가 아닌 즐기는 축구를 모토로 아들 손흥민에게도 항상 즐기는 축구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축구선수 지망생들이 가는 축구 교실도 안 다니고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개인기와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혀간 손흥민. 흥정은 흥민이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와 슛은 일절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엔 손흥정의 선수 시절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훗날 손흥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빠른 발 때문에 그나마 버텼지. 기술이 너무 부족했다. 나 같은 선수로 안 만들려고 흥민이에게 기본기 연습을 죽도록 시켰다. 8살 때부터 무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서너 시간씩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노는 연습. 왼발로만 트랙 한 바퀴, 오른발로 한 바퀴, 양발로 한 바퀴, 공 감각과 기본기 연습만 시켰다고 합니다. 덕분에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기본기 볼 트래핑이 좋고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며 왼발과 오른발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훈련만 하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축구부에 들어가며 제도권에 입성한 손흥민. 탄탄한 기본기와 성실함을 가진 손흥민의 진가는 바로 드러납니다. 흥민은 처음 춘천 후평중 축구부로 시작하여 중학교 2학년 때 육민관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 육민관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나성화 감독은 흥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갔을 때는 수줍음도 많았지만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중학생 같지 않는 기술과 슈팅 실력이 남달랐다. 꾀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다. 보통 아이들은 힘들면 절뚝거리고 그러는데 흥민이는 2년간 쉬는 걸 본 적이 없다. 야간 조명을 켜주는데 맨날 밤마다 개인 훈련을 했다. 시킨 적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손흥민은 선수 생활 7개월 만에 16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함부르크 유스팀과 1년 계약을 맺고 독일로 건너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소년 신분은 보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생활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지만 식당에 갈 돈이 없어 인터넷으로 한국 음식 사진을 검색해 구경만 하며 늘 허기를 꾹꾹 참으며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유스팀에서의 흥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8세의 나이에 함부르크 1군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손흥민은 데뷔 전 24분 만에 데뷔골을 넣게 되는데 함부르크 최연소 골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흥민은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함부르크에서 처음 1군에 콜업돼서 훈련하러 갔는데 루드 반니스텔루이 등 유명한 선수들을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다시 느끼고 싶은 기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만난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바로 전설의 축구선수 루드 반 니스텔루이입니다. 루드 반 니스텔루이는 당시 18세의 어린 손흥민을 보며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손흥민에게 직접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룸메이트 손흥민, 미친 재능을 가진 18세 소년이다. 그를 지켜봐라. 실제로 그의 말처럼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함부르크에서 4년 장기 계약을 따냈고
그 후 시즌이 종료된 후 이적 시장이 시작되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토트넘,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등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중 손흥민은 자신이 주전으로 뛸 수 있으면서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팀,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이 있었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21살의 손흥민의 이적료는 1000만 유로, 약 133억 원 정도로 구단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럽 무대에 각인시키며 친정팀인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리그골, 한국인 유럽리그 최초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팀의 주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으며 매 시즌 두 자릿수 골을 넣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5년 8월 23세의 손흥민은 마침내 축구의 종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그의 여름 지불했던 최고 이적료 3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토트넘 호스퍼에 안착한 손흥민. 이 금액은 당시 유럽 축구에 진출했던 아시아 축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이적료로 2001년 이탈리아 AS 로마에서 파르마로 떠나면서 2,600만 유로를 기록했던 일본의 나카타 히데토시의 금액을 깬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하는 것과 함께 스타 플레이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등번호 7번을 주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데이비드 베컴이 현역 시절 7번을 달았고 박지성도 국가대표로 출전할 때는 대부분 7번을 달고 뛰었을 정도로 그만큼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토트넘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2021년 1월 2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즈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3분 해리케인의 도움으로 오른발 원터치로 득점에 성공.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 후 253경기 만에 통산 100억 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잉글랜드 리그컵인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을 기록.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한 이후 유럽 진출 통산 150호 골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으며 또다시 며칠 후엔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며 토트넘 구단 역대 7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5년 28경기 출장 4골 1어시스트, 2016년 34경기 출장 14골 6어시스트, 2017년 37경기 출장 12골 6어시스트, 2018년 31경기 출장 12골 6어시스트, 2019년 30경기 출장 11골 10어시스트, 2020년 22경기 출장 13골 6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올 시즌 기록한 골을 살펴보면 페널티킥이나 프리킥골 하나 없이 전부 필드에서 직접 만들어낸 골이라는 점입니다. 연이은 손흥민의 기록 행진에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이 기록을 세워 매우 기쁘다. 이제 사람들이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된 것도 기쁘다. 그는 EPL 득점 순위 3손가락 안에 드는데 심지어 페널티킥 득점도 없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2020년 한 해 동안 EPL에서 총 65차례의 슈팅을 시도해 17골을 넣었는데 이는 26%의 성공률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0개 이상의 슈팅을 시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확률이라며 유럽 5대 리그에서 손흥민보다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손흥민의 골 결정력.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명실상부 팀 내 메인 선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손흥민은 그만큼 몸값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예상 이적료만 1억 유로, 약 1340억 원. 현재는 연봉 110억 원, 주급 2억 원 수준인데 팀 내 최고 연봉자 해리케인과 동급인 주급 3억 원 수준으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이 손흥민을 원한다며 그를 위해 7,100만 파운드, 1,047억 원의 이적료를 준비해놨다는 뉴스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데스리가를 거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월드클래스 선수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매번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아버지 손흥정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들 손흥민이 훈련을 할 때는 옆에서 똑같은 강도로 같이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운동장에 소금 100포를 뿌려가며 아들의 훈련을 도왔던 손흥정은 손흥민이 독일 프로 무대에 데뷔해 첫 골을 멋지게 넣은 날 바로 PC를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골 넣은 거 보고 또 보지 마라. 축구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다. 네가 한 골 넣었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일 보자. 늘 아버지는 손흥민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겸손을 가르쳤고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고 합니다. 흥민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신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
그분이 없었다면 현재 나는 없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좋은 선수라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리고 얼마 전엔 웅정은 자신과 아들 흥민처럼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흥민을 설득해 축구체육공원을 설립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편하게 산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 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부이지만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손흥민 역시 아버지의 권유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모습과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이 놀라운 이유는 그의 신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선수들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해놓지 않았다.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